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먼저 군산 앞바다 어선 전복 사고 소식입니다. 선원 5명 가운데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는데 사고 사흘째인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오정현 기자, 실종자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건가요? 네, 해경은 밤사이 조명탄과 경비함정 14척,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을 더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김양식장 소형어선은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이 구조되거나 숨졌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뒤집힌 채 발견된 배에서 러시아 국적 선원 2명과 70살 박모 씨가 구조됐는데 다만 박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49살 선장 신모 씨와 52살 선원 송모 씨 등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수색 작업도 확대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관공선, 또 민간어선 등 선박 31척과 헬기 석대, 인력 300여 명을 동원해 해상은 물론 인근 해안가도 수색하고 있는데 특히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37km 반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현재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 지금은 북동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면서 파도 높이 0.5에서 1.5m가량으로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경은 표류 예측 시스템에 따라 실종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집단으로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곳이 바로 남원 내기마을인데요. 3년 전 내기마을의 집단 암 환자 발생 원인을 조사한 연구원이 부실 조사를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은 남원 내기마을. 1993년부터 17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현재 2명이 투병 중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1.8배가량 높은 암 환자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역학조사를 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집단 암에 한때 60여 명에 이르렀던 주민은 현재 37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이거 이주를 해주든가 이걸 뭔 조치를 취해야지. 저희가 오기 전에 이건 따고 정도 됐다고 하니까 참 살기가 좋았었대요. 남원 내기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지 3년 만에 당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 내기마을 역학조사를 맡았던 연구원은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 암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겁니다. 발생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좀 안 했어요. 아스콘 공장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마을에서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3년 전 알맹이 없는 역학조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던 내기마을 주민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며 환경부의 재조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확실히 이것을 문제를 갖다 매듭을 지어야 돼요. 끝까지 가야죠. 원래 우리는 끝까지 가려고 했으니까. 부실 역학조사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집단 암 원인을 밝히기 위한 남원 내기마을 주민들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신도시인 전주 에코시티에는 대형마트 부지가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대형마트가 들어서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인데요. 전주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대형마트 부지입니다. 최초 공급 가격은 288억 원이었지만 공개 매각이 몇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2017년 한 지역업체가 2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업체는 당시 올해 말까지 대형마트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첫 삽조차 뜨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부지 완수 등의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부지를 분할해 분양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58억 정도를 싸게 매입을 한 거잖아요. 분할로 해서 분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그 후속 조치는 없나요?
이 업체가 다른 업체와 담합해 부지를 싸게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7년 수의 계약 당시 이들 두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두 곳의 사업 계획서에서 똑같은 점이 발견되는 등 의심할 만한 사항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목차, 순번도 똑같고 글씨 크기도 똑같습니다. 사전에 담합의 의혹이 강력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사 불이행에 따른 강제 규정을 계약에 넣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합과 행정의 묵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대형마트에 이렇게 쪼개기 해가지고 다른 용도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특혜 논란이 되고 또 저희 시에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주시는 업체와 협의해 대형마트 입점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에서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조선시대 남원의 교육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김제시가 겨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다음 달 12일부터 김제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에게 전북 투어패스카드 1일권을 선착순 지급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에 도입된 김제 시티투어버스는 벽골제와 금산사 등 김제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며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시티투어버스 겨울여행 특별 이벤트로 알뜰하게 전북여행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준비하였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선시대 남원의 교육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남원 향교 서원문화 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 남원 향토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시대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남원은 남원 향교와 운봉 향교, 노봉서원 등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1회 장수가야배 유소년 승마대회가 전국 유소년 32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장수 승마장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실내 승마장 가운데 최고의 시설을 갖춘 장수 승마장에서는 지난 8월 대통령기 전국 승마대회가 개최되는 등 해마다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한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에서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4위에 올랐습니다. 연구원은 완주군이 경제와 사회복지, 주민참여 활성화 등 많은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10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서 순창 장류를 활용한 음식 콘텐츠 개발과 학생 동아리 지원 등을 제안했고 순창군은 이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도의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최근 2년치 보조금 사업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 시국들이 사전 심의도 받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거나 보조금 사용이 제한된 시상금, 기념품, 인건비 등을 지급했으며 전반적인 심의와 집행, 사후 관리가 모두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용구 의원은 전라도가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총체적으로 부실해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차에 대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부착이 의무화됐지만 도내 대상 차량 7,025대 가운데 33%인 2,200여 대는 아직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는 이에 따라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 달 연장하고 운송사업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방향 표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로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이 미장착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탄소법이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보류된 가운데 또 다른 지역 현안인 공공의료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7일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의사회 여론이 공공의료대학에 부정적이고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은
공청회를 거쳐 농산어촌의 공공의료를 위한 대학 설립 명분이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상임위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기로 하자 평화당도 맞불 최고위를 추진하는 등 새 대결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국민연금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총선에 앞선 지역 민심 잡기와 주요 지역구에 대한 지원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화당도 이에 맞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긴급 개최하고 드론 산업 등 전북 발전 5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한편 탄소법과 금융중심지 무산에 따른 민주당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립자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 완산학원의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 수사로 중단됐던 특별감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완산학원 교직원 56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교직원의 대규모 징계도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완산학원 현직 4명 등 전현직 교사 6명이 채용 대가로 뒷돈을 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공모합니다. 전라북도는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완주군의 2개 아파트와 전주시 송천동 상가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주에 수소버스 15대를 도입하는 게 사업의 큰 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290억 원으로 다음 달 20일에 사업자가 선정되는데 전북은 광주, 전남과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를 정해진 기간에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 승차권이 도입됩니다. 전주시는 관광객이 전주에서 부담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권 가격은 1일권이 5천 원, 2일권이 9천 원, 30일권이 5만 원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8일에 발표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의 평가 비중을 줄이고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은 높이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모든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전주의 한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되고 무주 13도, 진안도 1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전주 6도, 익산 5도, 무주와 진안 2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